주식은 미래를 보잖아요. 꿈을 그렇죠. 보고. 근데 그 미래가 자꾸 꺾여가다 보니까 한국은 안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새로운 게 뭔가 있다라는 거 아까 AI 쪽에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오르고 있는 기업들이 왜 오르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 깊이를 재보시면 전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 문제로 또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얼마 전에 좀 들은 것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거다. 요거였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그래도 뭐 그건 장기적인 거니까 올해로 좀 한정지어서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 올해 계속 좋을까요? 저는 올해 계속 좋지는 않을 것 같고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상반기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는 아직 좀 더 가봐야지 하는 게 네.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하반기까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는 건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일단 상반기는 조금 유리한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리고 한국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실제로 네. 보면 우리나라 근로자나 노동자분들이 정말 일을 잘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의견에는 썩 동의를 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분들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뭔가 그래도 특별하게 뭔가 재주를 가지신 분들이 뭔가 그 재주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똑같이 뭘 하는데 내가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 있어요. 네. 그럼 그 기술력을 회사나 이런 데 다녔었을 때 그렇죠? 뭔가 일도 정말 열심히 연구도 많이 하려면 시간적으로도 제약도 없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뭔가 획기적으로 뭔가 회사에 기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조금이 아니라 그건 어마어마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진짜 죽어라 해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잘 왔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근로자분들이 너무나도 성실하고 훌륭하게 열심히 땀 흘려준 것도 있지만 그렇죠? 그 앞서서 또 여러분들이 수많은 연구원분들이 날밤을 새면서 그렇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경쟁력 있는 많은 기술을 개발한 덕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전히 우리 근로자분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연구 인력들이 뭔가 정말 내가 밤새서 연구를 하고 그로 인해서 그 연구 결과가 좋았었을 때 정말 획기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자꾸 막혀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 보셔도 이게 얼마나 막혔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의대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제가 얼마나 훌륭한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모두 다 훌륭한 훈제들이 의대를 다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분들이 의대를 가시기도 하고 공대 가서 내가 꿈을 꾸고도 그래야 되는데 한국만 그게 안 돼요. 한국만. 그렇죠? 여러분들 미국에서는요. 스탠포드나 뭐 서부 지역 가 보면 대학 가려면 의대 얘기 안 나와요. 무조건 공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나올 정도예요. 왜? 그래야 돈을 버니까 부자가 되니까. 네. 왜냐면 미국에서는 의사가 부자가 아니라 저커버그가 부자일 거고 일론 머스크가 부자잖아요. 그쵸. 다 공대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중국은 안 그런가요? 중국에도 이번에 뭐 딥시크 만들어놓고 다 공대 출신인데 어때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니까 엄청난 보상을 받잖아요. 네. 근데 우리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기업들도 관료화돼서 연공 서열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꿈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분명한 건 우리 후배분들이 MZ분들을 말아가는 분들이 아닌데 제가 본 MZ분들은 뭐였냐면 이분들은 뭔가 성취 동기가 확실하면 제가 볼 땐 우리보다 더 나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위해서 막아버리니까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너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옛날에 이건희 회장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뭐 변할 사람 많이 변해. 그죠? 적게 변할 사람 적게 변하고 많이 변할 사람 많이 변하고 개인차 다 있어. 그런데 남의 뒷다리나 잡지 마. 제가 보기엔 현재 법적 제도적 장치가 남의 뒷다리 다 잡는 거예요. 본인들이 잘못하면 남들까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좀 비벗어나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뭔가 이런 데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정말 공대를 나와서 정말 날밤을 새고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파격적인 대우를 통해서 의사로 갔던 분들이 와 내가 다시 공대를 한번 다시 시험을 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주시면 어떨까. 네. 저희 땐 그랬었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실제 저희 때 제가 다녔던 학과 갈 정도면 서울대하고 가톨릭대 빼놓고 모든 의대를 다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갔어요. 왜? 이게 더 나으니까. 저 의사분들도 너무 훌륭하셔서 가셨지만 이쪽에도 길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공무원분들 너무 훌륭하신 거 알고 있는데 공무원 선호 현상, 선생님 선호 현상, 의대 선호 현상은 이 얘기는 사회가 불안하다는 얘기고 뭔가 획기적으로 이런 사람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 보니 내가 그럴 바엔 차라리 안정을 택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거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너무나도 선생님도 훌륭하시고 의사 선생님도 훌륭하지만 여기서 더 좋은 인재들이 거기도 가시되 공대도 좀 오고 창업도 좀 하고 이런 문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법적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미래는 장담하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당장의 뭐 증시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보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이긴 하죠. 아니 네. 지금 해외로 미국을 투자한 분들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미국의 AI가 좋고 이런 것보다도 한국의 미래를 보니까 그런 문화가 없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실제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야 그러면 이거 아니네. 왜냐면 분명히 한 20년 전, 10년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유학 갔던 분들도 한국으로 다 돌아왔었어요. 대우가 괜찮았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한국에서 나온 분들이 미국을 가고 한국인 있을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해서 갈 정도면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는 얘기죠. 이거 많이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도 보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주식은 미래를 보잖아요. 꿈을 그렇죠. 보고. 근데 그 미래가 자꾸 꺾여가다 보니까 한국은 안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우리한테도 문제지만 우리 후배들한테 얼마나 미안한 거냐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부터 바뀌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면 나름대로 제가 볼 때 국장으로 또 많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가장 또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길게 봤을 때 살짝 불투명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올해 증시로 다시 돌아와서 좀 여쭤보면은 올해 우리 증시가 하반기에는 좀 불확실하다라고 말씀을 예. 해주신 게 그러니까 제도적인 정확하게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예, 일단은 왜냐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보편관세에 대한 얘기도 본격화되는 구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고민이 많이 돼서 사실은 하반기는 지금 전망을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고 잘 모르겠고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상반기는 그래도 특히 1분기 이번 1분기가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시장인 것만은 분명히 보인다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상반기 특히 1분기를 좋게 보시는 이유는 과대 낙폭에 따른 어떤 매력도 측면에서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개별 산업별로 성장성을 보시는 건지 많은 부분들이 맞물려 있는 게 네. 일단 개별 기업들의 어떤 성장도 있고 그리고 미국이 현재 키우고자 하는 산업과 관련한 테마도 형성되고 있지만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책을 굉장히 강하게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효과도 1분기가 제일 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뭐 스마트폰도 많이 팔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한 번 사면 또 안 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부분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뭐냐면 누가 보더라도 관세와 관련한 이슈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뒤로 갔었을 때 더 크게 나올 건데 그걸 글로벌이 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미리 수출을 많이 해서 가수요들이 많아요. 야, 관세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밀어내게 수출하자. 그래서 그 가수요가 1분기 때 많이 생성될 건데 1분 때 그러나고 나면 하반기 때부터는 그 가수요가 없어지면서 사실은 수출이 지금보다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실적에서 놓고 보면 지금 상반기 좀 좋아지고 하반기는 지금보다 조금 더 불리해지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고요. 네. 이게 제 생각이 맞으려면 일단 1분기 가수요는 확실한데 2, 3분기 이상 되려면 미중 간의 갈등이 완화가 되거나 네. 또는 중국이 생각보다 더 큰 경기 부양책을 써서 중국의 소비가 훨씬 더 강해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다라면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어떤 우리 증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미국과 비교를 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 이미 될까요? 그렇게 보고 있죠.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 제 방송에서도 제가 지난해부터 그 얘기했어요. 올 1분기는 우리가 더 낫다. 미국보다 더 낫다. 라고 말씀드리고 길게 낫다가 아니라 1분기가 낫다라는 거고 그건 미국이 쉬어가기 때문인 거죠. 뭐 하락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던 거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도 미국과 좀 방향성 자체는 같이 가면은 긍정적인 건데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다고 보실까요? 큰 그림에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정도의 차이가 네. 있는 거죠. 나름대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혹시 방향을 바꾸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면 혹시 미국은 가는데 우리가 안 갈 수도 있으면 그건 중국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증시에서 항상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네. 우리나라가 잘 가는 산업이 중국에서 경쟁해서 밀릴 때예요. 네. 그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많이 쫓아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아무리 미국이 좋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우리 경쟁 상대가 돼서 많이 쫓아 올라와서 우리 어떤 점유율을 많이 떨어뜨리고 그러면 글로벌 경제가 좋다고 우리가 꼭 좋아지긴 어렵죠. 우린 그걸 못 누릴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혹시 지수의 방향이 바뀐다라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한테 뭔가 불리한 여건들이 생길 수 있을 때는 미국 경제가 좋아도 실제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안 갈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다. 그거는 중국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제일 잘할 수 있고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제일 잘할 수 있고 좀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산업을 결국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는 조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선도 미국에서 원래는 군함 건조를 무조건 했었어야 됐다라는 그런 법안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한국이나 뭐 동맹국한테 맡길 수 있게 하는 뭐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내용들이 최근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고 조선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더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실까요? 이미 뭐 그게 기대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많이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건 이제 운도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중국하고 우리나라 조선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중국인데 미국과 중국은 군사적으로 놓고 보면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한테 군함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운도 되게 좋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모든 종목들이 다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배터리도 똑같았어요. 한국하고 중국 두 나라 밖에 거의 안 하는데 물론 유럽도 일부 있긴 하지만 거의 두 나라인데 중국을 배제시켰으니까 우리 배터리가 많이 올랐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변압기도 중국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많이 하는데 중국 못 들어가니까 우리가 좋았던 거고요. 지금 조선도 연장선상이에요. 결국 보면 미중 간의 갈등이 우리 산업들이 조금 더 달려갈 수 있는 그렇죠? 뭔가 조금 이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숨통을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이런 기대감을 미리 좀 많이 땡겨온 것도 있잖아요. 일정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죠. 근데 그러면은 그거를 너무 많이 땡겨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으니까 그냥 그거는 이제 판단을 각자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그런 어떤 그 컨셉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실적이 대부분 다 잘 나왔어요. 조선주도 실적이 잘 나왔고 그리고 지금의 어떤 매크로 환경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지금은 투자자분들이 매크로 환경을 보실 때는 아니에요. 그럼 뭘 봐야 될까요? 기업들을 봐야죠.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나와서 경제 하시는 분들하고 주식 하시는 분들 분리하시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봐도 지금 유튜버를 통해서 경제를 많이 얘기해 주신 분들의 얘기가 너무 소중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틀리신 말씀 없어요. 제가 보더라도 저 얘기는 꼭 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런 건 꼭 알아야지. 그건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식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유럽이 경제적으로 병자인 거 아시죠? 근데 지금 독일 지수 사상 최고가인 거 알고 계십니까? 자, 독일이 그렇게 안 좋다는데 주가는 최고가야. 이게 조금 주식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하고 좀 다른 거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경제에 대한 그분들의 논리나 생각은 저는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 많이 동의를 합니다. 근데 주가는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기업이나 손댈 수 있는 어떤 그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따로 분리해서 보시면 야 경제가 안 좋은데 돼? 안 좋으니까 또 다른 돌파구들이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한국 경제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출하는 지역이 잘 돼야 좋아지는 건데 그게 지금 미국이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특화되어 있는 관련 기업들을 놓고 보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만 놓고 봤었을 땐 쉽지 않지만 이 주식축만 놓고 보면 되게 좋아지는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경제가 주가가 아니라고요. 경제가 주가가 아닌데 동일시 하시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경제는 우리나라 전체를 통과하는 얘기인 거고 주식은 그중에서 일부인 좋은 기업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주식이 조금 더 작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찾는 것과 경제를 보는 건 다른데 저는 당분간은 경제는 우려는 하시되 접어두시고 기업에 또 살만한 종목에 집중을 해보시면 보다 나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게 지금 1분기가 아닌가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이런 매크로 지표를 보자면은 주식을 사기가 또 애매하고 또 개별 종목들은 너무 잘 가고 이러니까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조금 쓴소리라면 경제 잘하신 분 중에서 주식 잘한 분 안 계세요. 경제는 대부분 다 비관해요. 근데 그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의견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주식은 항상 변화를 보는 거예요. 일어나서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게 없나? 여러분들 지금 최근까지도 중국 엄청 무시하셨잖아요. 근데 중국 지수 최근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내가 생각한 거 괴리가 있잖아요. 왜냐면 중국은 경제는 안 좋은데 IT는 잘하잖아.
딥시크 같은 데 그죠? 분리해서 봐야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경제를 중심으로 주식시장을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건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보는 게 틀렸다가 아니라 경제를 통해서 주식시장을 들여보는 방법은 제가 볼 때 주식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튜브 특성상 경제에서 자극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그런 건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거 보고 하는 순간 제가 볼 때 차라리 주식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공을 했느냐는 얘기죠. 저는요, 지난 3년간 보니까 지난해 한 2, 3년 전부터 매일 우리가 아는 경기 침체래. 그래서 저는 경기 좋다 했는데 저만 욕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상했어요. 실제 경기가 좋고 좋은데 왜 욕을 먹지? 사람들 안에서는 그게 싫은가 봐요. 어쨌든 간에 좋아요. 그래서 그때 또 못 샀었겠죠. 그렇죠? 네. 또 뭐 중국도 위기라고 하더니 중국 관련주들은 또 다 올라가고 있죠. 계속 내 생각하고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해였었던 것 같아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리 했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왔습니까? 안 왔죠. 그죠? 샤메 룰럭에서 또 경기 침체가 왔나요? 매일 우려만 하는데 주가는 계속 올랐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다른 걸 봐야 돼요. 보시면 좀 안타깝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 방산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AI 하면 그 관련주만 사면 되는 게 그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경제랑은 좀 많이 달라요. 네. 아니 똑같지도 않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동일시하거나 아니면 경제를 통해서 주식을 들어다 보려는 시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왜? 경제는 자체가 비관론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관론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좋아도 우리 스스로 뭐냐면 좀 조심할까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식만 놓고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좋은 기업을 찾아야지. 변한 게 없나? 이러면 또 다른다는 얘기죠. 이것과 관련해서 제일 얘기해 주신 게 워렌 버핏이란 분이세요. 워렌 버핏 친구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케인즈라고 알고 계세요? 네. 케인즈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어요. 케인즈가 경제학자 할 때 돈 번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그런데 이건 워렌 버핏이 얘기한 거 신문 찾아보셔도 나옵니다. 근데 케인즈라는 사람이 경제를 버리고 기업에 집중하는 돈을 벌더라는 얘기를 농담처럼 한 2, 3년 전에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잘못 배우고 계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경제를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얘기 맞아요. 그리고 소중한 얘기인데 주식은 기업을 찾는 건데 이게 좀 달리 움직여요. 우리 경제가 안 좋은 것과 수출 기업에 좋은 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인 거죠. 예를 들어서 경제가 안 좋아서 몇몇 기업은 안 좋지만 뭐 괜찮은 기업들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나만 좋으면 다른 게 다 안 좋아도 네. 경제는 좋아 보여요. 그게 착시 현상이죠. 그러면 삼성전자 좋아졌을 때 서민들 나가면 경기 좋으냐 힘들어하세요. 그럼 그분들은 그러죠. 난 경기 힘주는데 왜 주가만 올라? 그럼 그냥 삼성전자 하나만 좋은 건데 시가총이 크니까 그런 어떤 메커니즘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또 해당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또 계속 잘 가고 있는 게 그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AI잖아요. 네. 네, AI 거품론 계속 요즘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좀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러니까 더 이렇게 그것보다는 더 좋은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내용인 건지 아니면 걱정을 해도 될 만한 수준인 건지 그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2년 내내 거품론이죠. 네. 2년 내내 올랐죠. 본인들이 뭘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렇죠? 네. 예. 자, 거품이라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죠? 비싸다라는 데 대해서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 비싼 것만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롭게 자꾸 태어나잖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 AI라는 거를 AI로만 볼 게 아니라 이걸 활용해서 돈 버는 애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도 비용을 줄이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증권 시장에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AI라는 카테고리를 M7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은 와, 이 기업은 이걸 활용했더니 엄청 되게 좋아졌어. 대표적인 게 메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광고 이런 것들 되게 최적화하고 그래서 뭔가 활용해서 비용을 아끼거나 이걸 통해 수익을 더 창출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체적인 걸 가지고 전부 다 거품이다 비싸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뭔가 그걸 통해서 비용을 아낀 애들은 수익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똑같은 매출이어도 이득이 2배 늘어날 거니까 또 어떤 기업들은 똑같은 걸 가지고 또 수익성 향상이 되는 기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자꾸 찾아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움직였던 게 제가 볼 땐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실제가 없지만 로봇 같은 경우도 결국 그 AI가 발달을 하면서 나오는 응용 산업인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하는 거지 비싸다 싸다 얘기할 필요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나중에 이 버블의 끝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미리부터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라 아직은 이거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꿈이 살아있는 거고 여전히 확장 국면이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좋은 기업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비록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땐 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기회를 찾아볼 수 예.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오늘이 아니죠. 올해 우리 시장의 주도주는 뭐가 될 거라고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 이상은 없습니다. 예,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게 주도주인 거 아는데 이제는 비싸 보이는 거죠. 많이 올랐어? 못하겠어. 근데 지난 2, 3년은 기억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배터리도 1년 내내 올랐죠? 네. 그렇죠? 방산도 1년 내내 올랐죠? 아니 지금 2년, 3년째 오르고 있죠? 제가 방산이란 걸 이 업계에서 최초로 소개한 사람이거든요. 태조위 방언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처음에 저 방산할 때 그게 산업이야? 다들 부정적이셨어요. 특히 군대 갔다 온 남성분들. 내가 군대 갔다 오니까 안 그래. 라는 게 되게 많았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오르고 있잖아요. 산업의 깊이를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게 뭔가 있다라는 거 아까 AI 쪽에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오르고 있는 기업들이 왜 오르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 깊이를 재보시면 전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정보에 목이 말라 있고 아니면 단기적인 뉴스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만 단기 매매할 필요도 없는 시장이에요. 좋은 것들 들고 가면 수익이 많이 나는 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죠? 다른 어떤 뭐 또 없을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에서 벗어나지 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뭔가 새로운 거를 찾으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이 있는 깊이가 것들 얼마 안에서. 정도인지 그걸 판단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공부가 더 필요하겠네요, 결국에. 많이 필요하죠. 깊이 있는 공부. 그러니까 넓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깊게 보는 게 더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 잘 참고해서 앞으로 투자에 또 활용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이선엽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